들었어? 어. 아빠 얘기 좀 해줘. 중간. 중간점. 얘들아, 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그리고 중간점 얘기. 그거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전화기 보고 딱 얘기하면 되지. 안 할 거면 안 할 거야? 그럼 그냥 자자. 아빠 이가 다 부러졌어.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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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이런 걸 물면 어떻게 그린데? 그치 아빠? 이거? 우리가 만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한 글자가 모여서 오늘 우리 아들이 오늘 자전거 여름방학 때 배우고 뭐 이구저런 처음으로 중랑천 가서 자전거를 탔네. 좋았어? 좋았지. 힘들진 않고? 어? 힘들진 않고? 조금 힘들었지만 재밌었어. 얼마큼 갔어? 홈플러스 넘어서 거리가 얼마큼 돼? 9m였나? 9km. 9km. 키로가 얼마큼인데? 여기 좀 멀어. 탑성역에서 홈플러스 지나서까지 저기까지 갔다 온 게 9km. 너 거리는 힘든 한 거. 번도 안 가봤으니까 안 가본 거리야. 홈플러스까지는 가봤는데. 거기 지나서 더 가서 운동하는 운동기구인데 나오고 그래. 그래. 맞아. 거기 이렇게 너 거기 몰라. 너 몰라. 알아. 너 나중에 북쪽으로 가야 돼, 남쪽으로 가야 돼? 잠깐만. 북쪽. 어떻게 알지? 홈플러스가 북쪽이. 맞다. 맞다. 아빠 근데 북쪽하고 그래, 빨리 남쪽하고 해가. 연결돼 있어? 반대쪽이지. 북쪽은 위면 남쪽은 아래지. 근데 연결돼 있나? 어떻게 연결돼 있어? 당연히 반대인데.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을까? 반대가 막 연결이 돼 있다고 말해야 되나? 어렵다. 살짝 끊겨 있어? 살짝 그렇게 방향이 반대 방향에 반대 방향 이렇게 헤어지는 방향이지 이렇게.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안 되겠네. 근데 이렇게 구부러질 수도 있잖아. 지구면 그렇지. 이쪽 북쪽이면 지구 여기서 만나겠네. 이렇게 만나고 지구가 둥그니까. 무슨 이야기있어? 남쪽은 또 남쪽끼리 다. 이렇게 지구가 둥그니까 만나겠네. 북쪽. 근데 아빠 있잖아. 여기도 둥근 거야? 어디가 둥? 지금. 그렇게 되지는 않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지도 보고 얘기해줄게. 이 섬이 나라가 이렇게 돼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이 평평하고 이런 아래 부분은 좀 둥글고 이거 우리가 만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한 글자가 모여서 뭐야사. 피곤하겠다. 얼른 자. 어. 피곤한가 보다. 아주 옛날에 만든 책들이야. 같은 글자라도 어떤 글자는 꼬불거리고 어떤 글자는 반듯반듯하지. 또박또박 손으로 직접 쓴 거라서 그래. 옛날에는 책이 귀해서 남의 책을 베끼는 일이 많았어. 손으로 직접 썼는데 이것도 책 맞느냐고? 그럼 아주 옛날에는 책을 이렇게 만들었단다. 옛날에는 어디에 글을 썼을까? 돌에 글을 새기기도 했어. 나뭇잎에 쓰기도 했지. 나무 껍질에도 새겼어. 나무를 얇게 잘라 이거 글을 모기향인가? 나무를 얇게 잘라 글을 쓰다가 그 조각들을 실로 묶었지. 종이가 발견된 뒤부터는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책을 한 권 만들려면 정말 힘들었어. 1년은 됐어? 일주일인가? 글쎄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 왜냐면 한 글자 한 글자 붓으로 썼어야 되니까. 두꺼운 책이면 글씨가 많이 들어가 있는 책이면 더 오래 걸렸을 거고, 이 정도. 얇은 책이면 더 빨리 썼을 거고. 내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어휴 팔 아파. 좀 쉬었다 해야지. 한자 한자 손으로 썼으니 시간도 많이 걸렸지.
잘못 옮겨 적는 글자도 나오고 말이야. 잠깐만. 아, 나 젊은이 같다가 늙은이로 변한 줄 알았는데 늙은 사람들다가 내가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고자 하는 책이 많아졌어. 글을 배워서 책 읽는 사람이 늘어나고 학문이 발달하면서 책의 종류도 많아졌거든. 우리나라 역사도 책으로 정리해두고 병 고치는 방법도 꼼꼼히 책에 적어두고 나란 일을 돌보는 방법도 책에 적었어. 이제 손으로 일일이 써서는 책을 다 만들 수 없게 되었지. 책을 좀 더 빨리 많이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서 찍어내면 어떨까? 먼저 나무판 한 장에 책 내용을 새겨. 이왕이면 잘 쓴 글씨를 본뜨는 게 보기 좋겠지?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고 쓱쓱 먹물로 묻혀. 종이를 얹은 다음 인체로 문질러서 찍어내. 인체, 머리카락을 뭉쳐서 만듦. 어때? 책 한 권을 금세 찍어냈지? 책을 10권 만들려면 10장씩 찍으면 되고 100권을 만들려면 100장씩 찍으면 돼. 이제 책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 수 있게 된 거야. 나무판만 잘 확인하면 책 내용이 틀릴 염려도 없었지. 그런데 나무판을 쓰다 보니 문제가 생겼어. 책 내용을 한 판씩 새기는 거라 다른 책 한 권을 만들려면 모든 판을 다시 새겨야 했고 시간도 많이 걸렸어. 게다가 책 한 판마다 나무판이 하나씩이니 책을 몇 권 만들다 보면 나무판만 한 짐이지 뭐야. 또 오래 두면 좀이 쓸거나 뒤틀리고 갈라지기도 했어. 대추나무처럼 단단한 나무를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 나무판을 보관하는 것도 여간 큰일이 아니었어. 와, 이게 다 뭐야? 나무판을 보관하는 거지. 와, 근데 진짜 많이 사람들은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다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 이 글자는 아까 새겼는데 또 새기네. 휴, 같은 글자를 수도 없이 새기는군. 글자들이 하나씩 따로 떨어지는 거라면 저 판에 있는 글자를 가져다 쓰면 될 텐데. 그래, 아예 한 글자씩 따로 만들면 어떨까? 먼저 책에 들어가는 글자들을 따로 새겨. 이때 글자 크기와 모양을 가지런히 맞추어야 해. 그런 다음 글자들을 인쇄판에 순서대로 끼워. 책 한 장을 찍어내고 그런 다음에는 글자들을 빼내는 거야. 같은 글자끼리 잘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인쇄판에 끼워서 또 찍어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은 글자를 가지고 이 책도 찍고 저 책도 찍을 수 있어. 이렇게 책을 찍기 위해 하나씩 만든 글자를 활자라고 해. 아빠, 이 한자 언제 본 거 같은데? 말씀은 말씀. 아빠 아들 잡았다. 아들 잡았지. 나야 나. 아들. 거꾸로 된 건데 이거를 이제 찍으면 바로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알지? 음. 이렇게 봐봐.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책 딱 하면 이제 글씨가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써야 되는 거야. 왼쪽 오른쪽으로. 알겠어? 반대로 만들. 반대로 만들어. 왼쪽 오른쪽을 반대로 해야 돼. 그래야 이게 찍어가지고 책을 이렇게 종이를 딱 펼쳤을 때 이제 바로 나오는 거야. 왼쪽 오른쪽이. 아우의 윗부분 똑같이 해도 돼. 이거 말이야. 이거 처음 중국에서는 활자를 진흙으로 만들었어. 진흙을 글자 모양으로 빚어 불에 구웠지. 그런데 이 활자는 너무 쉽게 부서져서 쓸모가 없지 뭐야. 나무를 깎아서 만든 활자는 그런대로 쓸만했지만 좀 찍다 보면 갈라지거나 휘 닳는 게 문제였어. 부서지거나 닳지 않는 단단한 활자를 만들면 좋을 텐데. 단단하기로 치면 세상에 쇠붙이만한 게 있겠어? 그런데 쇠붙이는 너무 단단한 게 또 문제였어. 흙이나 나무처럼 마음대로 모양을 만들기 어렵거든.
하지만 사람들은 쇠붙이 다루는 기술을 잘 이용해서 마침내 활자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 이렇게 쇠붙이로 만든 활자를 금속 활자라고 해. 주물사 주조법 1. 먼저 나무로 글자를 깎아 나무 활자를 만드는 셈이지. 2. 거푸집 한쪽에 해감 모래를 채우고 판판하게 다져 나무로 만든 활자를 줄지어 거푸집 안에 놓지. 3. 거푸집을 덮은 뒤 해감 모래를 채우고 다져 그런 다음 거푸집을 열어 젖은 붓으로 쇳물이 흘러갈 길을 만들고 나무 활자를 빼내. 4. 거푸집을 덮어 맞추고 꽉 조인 뒤 녹인 쇳물을 부어. 5. 쇳물이 식으면 거푸집을 열고 가지 쇠에 매달린 활자들을 떼어내서 곱게 다듬어. 금속 활자만 있다고 해서 책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우선 낱낱의 활자들을 모아 틀을 짜는 기술이 있어야 해. 틀을 짤 때 활자의 높낮이가 고르지 않으면 어떤 글자는 진하게 찍히고 어떤 글자는 흐리게 찍혀. 활자들끼리 꽉 물려있지 않으면 찍다가 삐뚤어지고 말이야. 틀을 다 짰으니 이제 찍어볼까? 키가 네? 다 똑같아야 나는 말이니. 그렇지. 키가 만약에 이만하다 하고 이만하면은 큰 거만 찍히겠네. 그렇지. 키가 같아야지. 가로 세로 키가 같아야 되고 두께도 같아야 되고. 아닌가? 틀을 다 짰으니 이제 찍어볼까? 맨질맨질한 쇠붙이라 먹물이 잘 안 묻네. 따로 기름이 들어간 먹물을 만들어야 해. 또 쇠붙이 위에 놓고 문지르니까 종이가 잘 찢어지지 뭐야. 여간에서 찢어지지 않는 종이가 있어야 해. 이렇게 금속 활자로 책을 찍으려면 여러 기술이 필요했어. 금속 활자는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만들었어. 그 사실을 세계에 밝혀준 건 백운화상 초록불 조직 백운화상 초록불 조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책이야. 책 이름도 어렵다. 백운화상 초록불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는 책이야. 간단하게 줄여서 직지라고도 해. 백운화상이라는 스님이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의 말씀을 정리한 건데 1377년에 찍었다고 표시되어 있어. 금속 활자로 찍은 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책을 펴내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어. 뛰어난 과학자들을 연구에 참여시킨 덕분에 글자체도 예뻐지고 책을 찍어내는 속도도 한층 빨라졌지. 금속 활자는 한 번 만들면 꽤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다음번 활자를 만들 때 고쳐나가곤 했어. 금속 활자는 700년 동안이나 쓰였어.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보던 책도 일일이 활자로 판을 짜서 찍어낸 것들이지. 아빠 것도? 물론 그 뒤 활자를 만들고 판을 짜는 방법은 달라졌어. 종이에 찍어내는 기술도 훨씬 좋아졌고 말이야. 지금은 책 만들 때 필요한 판을 컴퓨터로 만들어. 컴퓨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르거든. 나 왠지 비슷할 것 같은데 기억 딱 누르면 기억 딱 하고 기억님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빠도 그래서 컴퓨터로 이렇게 글자 친 다음에 프린터로 인쇄해야 하네. 해. 그렇게 해서 책 만드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편리하게 책을 만들게 된 것은 옛날부터 조금씩 기술이 쌓이고 발달해온 덕분이지. 그 과정에서 금속 활자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었고 말이야. 앞으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책을 만들게 될까? 정보마다 책을 어떻게 찍어냈을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 했으며 그것을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것 중 하나가 책입니다. 또 책을 여러 권으로 만들어 여러 사람이 함께 보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문자, 그림, 사진 따위를 종이나 기타 물체의 표면에 옮겨 찍어서 여러 권으로 만드는 일을 인쇄라고 합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고 귀한 책을 오래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문과 교육 발달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낼 만큼 우수한 인쇄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쇄의 역사.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 경전을 널리 보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돌에 새기거나 종이에 일일이 베꼈었는데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인쇄하는 목판 인쇄술이 발명된 뒤로는 많은 양을 찍어냈습니다. 가장 오래된 목판본은 경주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신라 경덕왕 10년 751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목판 인쇄술이 더욱 발전했는데 고려 대장경을 보면 그 기술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속활자 인쇄 기술이 발명된 뒤에도 세밀한 그림이나 지도 등을 인쇄할 때는 조선 말기까지도 목판 인쇄술을 이용했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오랫동안 쌓아온 금속 공예 기술을 바탕으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고려 고종 21년 상정 예문 50권을 금속활자로 28부 찍어냈다는 기록이 있으나 책은 남아있지 않고 고려 우왕 3년에 1377년에 찍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판짜기, 종이의 질, 글자 모양, 제본면에서 우수한 책이 많이 간행되었습니다.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사찰과 서원 등에서도 금속활자 인쇄술을 이용하여 많은 책을 찍어냈습니다.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사찰, 서원 등에서도 금속활자 인쇄술을 이용하여 많은 책을 찍어냈습니다. 소원이 있어? 아, 이거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 심체요절은 고려 우왕 3년 1377년에 석찬 등이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인쇄한 것으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입니다. 이 책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백운화상 스님이 부처님과 여러 스님들의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책의 끝부분에는 선광 7년 정사 7월 청주 부근의 흥덕사에서 활자를 주조하여 책을 찍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속 활자를 만드는 방법. 활자 주조법에는 밀랍 주조법, 주물사 주조법, 도토 주조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주물사 조조법은 조선 성종 때 쓰여진 용제총학원에 소개된 방법입니다. 1. 단단한 나무를 깎아 글자를 만든다. 이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글자를 쓰거나 책에서 본을 뜬다. 2. 거푸집에 해감 모래를 깐다. 갯벌에서 나는 고운 모래는 단단하게 다지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3. 나무로 만든 활자를 줄지어 거푸집 안에 놓는다. 4. 거푸집을 덮은 뒤 다시 해감 모래를 채우고 다진다. 5. 거푸집을 열고서 물을 묻힌 붓으로 쇳물이 흘러갈 길을 만들고 나무 활자들을 빼낸다. 6. 다시 거푸집 뚜껑을 덮고 단단하게 고정시킨 뒤 녹인 쇳물을 거푸집 구멍에 붓는다. 7. 쇳물이 식으면 거푸집 뚜껑을 떼고 가지쇠를 빼낸다. 8. 가지쇠에 매달린 금속 활자를 떼어내어 하나하나 다듬는다.
6월 단오 쑥호랑이 어흥. 옛날 한 마을에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동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동이는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자리에 누워 일어날 줄 몰랐지. 약을 먹어도 안 낫고 침을 맞아도 안 낫는다며? 어린 게 안 됐어. 얼른 나아야 될 텐데. 마을 사람들은 동이네 집을 보며 혀를 끌끌 찼어. 할머니는 오늘도 치료법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지. 우리 동이 좋아하는 쑥버무리 해줄까? 할머니는 동이가 좋아하는 쑥버무리를 만들었어. 동이야,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동이는 먹다 남은 떡을 조물조물 만지다가 무언가를 만들어냈지. 우와, 호랑이다. 작지만 그럴듯한 호랑이였어. 동이는 쑥호랑이라고 이름 붙였지. 동이야, 놀자. 날마다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동이는 꿈쩍도 못하고 혼자 방에서 지냈어. 쑥호랑이야, 이제 며칠 있으면 단오라 씨름대회가 열리는데 애들끼리도 씨름대회를 열기로 했대. 그래서 친구들이 연습하자고 찾아오는 거야. 동이는 심심해서 쑥호랑이에게 조곤조곤 말을 건넸어. 전에 애들하고 냇가에서 고기 잡았던 이야기도 해주고 산딸기 따러 갔다가 뱀 만난 이야기도 해주었단다. 날이 갈수록 동이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어. 온몸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 에구머니나, 우리 동이.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쩔 줄을 몰랐어. 그날 밤 쑥호랑이가 눈을 번쩍 떴어. 동이가 도대체 왜 아픈 걸까? 쑥호랑이는 밤새 동이를 지켜보았어. 밤이 깊어지자 어두운 그림자가 동이 몸을 감쌌어. 동이는 몸을 뒤척이며 괴로워했어. 병이 깃든 나쁜 그림자가 밤마다 동이를 괴롭혔던 거야. 쑥호랑이가 몸을 들썩이며 제주를 넘자 커다란 호랑이로 변했어. 쑥호랑이는 마을 어귀로 공중공중 달렸어. 마을 어귀에 있는 장승은 무엇이든지 알고 있었거든. 쑥호랑이는 어느새 장승 앞에 다다랐어. 우리 동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건 너만이 할 수 있다. 제가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밤마다 물러서지 않고 그림자와 싸운다면 병을 물리칠 수 있느니라. 다음 날 밤 쑥호랑이는 그림자가 오길 기다렸어. 크아! 어흐! 쑥호랑이는 그림자와 싸우다가 다쳤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 동이는 열이 올라 몸이 불덩이가 되었어. 다음 날 밤에도 쑥호랑이는 그림자에게 맞섰어. 크아! 어흥! 쑥호랑이와 그림자는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싸웠지. 쌕. 동이는 열이 내렸지만 아직도 숨이 가빴어. 단오 전날 밤 쑥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웠어. 끄아! 어흥! 천둥처럼 큰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비바람이 몰아쳤어. 집채만큼 커진 쑥호랑이는 아주 작아진 그림자를 꿀꺽 삼켰지. 새근. 동이의 숨소리가 편안해졌어. 단오날 아침은 언제 비가 왔냐는 듯 해가 반짝였어. 동이야, 놀자. 그래, 놀자. 기운을 차린 동이는 자리를 털고 밖으로 나갔단다. 친구 쑥호랑이와 함께 말이야.
6월 단어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쑥호랑이 어흥. 음력 5월 5일은 단오예요. 단오는 옛날부터 설날 추석과 함께 중요한 명절로 생각했지요. 단오날 한낮에는 들에 나가 쑥과 익목초를 뜯어요. 특히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뜯는 쑥과 익목초는 약기운이 올라 약효가 무척 좋다고 해요. 익목초는 즙을 만들어 약으로 사용하고 쑥은 쑥떡을 만들거나 물에 달여 약으로 먹기도 했어요. 단오부터 슬슬 더위가 찾아오고 장마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이 퍼지고 몸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오에 약초를 뜯는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답니다. 옛날 사람들은 쑥으로 만든 호랑이를 단오날 문에 매달아 두었어요. 쑥과 호랑이가 나쁜 일들을 물리치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또 쑥호랑이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질병을 막을 수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요즘에는 쑥호랑이를 매달아 놓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 대신 쑥을 베어 문에 매달아 놓기도 해요. 진한 쑥 냄새가 귀신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단오날 한낮에는 대추나무 시집 보낸다 하여 대추나무 가지 사이사이에 자그마한 둥근 돌을 끼워 놓았어요. 특히 낮 12시에 이렇게 하면 대추가 많이 열린다고 생각했지요. 실제로 대추나무의 어린 가지를 벌려주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어서 대추가 주렁주렁 더 많이 열린답니다. 6월 단오 재미있게 놀아요. 모래밭 위에 씨름. 단오의 대표적인 놀이인 씨름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놀이 겸 운동 경기예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남자들이 허리와 다리에 삿발하는 줄을 맨 다음 상대편의 삿발을 잡고 넘어뜨리는 놀이예요. 마을에서 가까운 넓은 풀밭이나 모래밭에서 씨름판이 열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아침부터 밥을 싸들고 몰려와 구경을 했어요. 단오날 씨름에서 이긴 사람은 장사로 대접을 받았고 상으로 황소 한 마리를 받았지요. 준비물: 삿바 2개, 매트, 심판용 호루라기. 삿바 매는 방법: 1.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매어 허리 뒤로 한 바퀴 돌려 오른쪽 다리 뒷부분에 끼우세요. 2. 앞으로 접어 위쪽 삿바와 같이 붙은 허리에 끈 안쪽으로 끼워 위로 올리세요. 3. 다시 끼운 삿바를 안쪽으로 내려 끼우세요. 4. 삿바를 허리에만 묶고 간단히 놀이할 수도 있어요. 놀이 방법: 1. 심판 1명은 호루라기를, 선수 2명은 삿바를 한 개씩 나누어 가지세요. 2. 바닥에 매트를 깔고 허리와 다리에 삿바를 묶으세요. 3. 서로를 바라보고 매트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른쪽 어깨를 맞대세요. 4. 오른손으로는 상대방의 허리 삿발을, 왼손으로는 다리 삿발을 잡으세요. 5.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에 맞추어 삿발을 쥔 채 일어서세요. 6. 삿발을 잡고 상대방을 밀어서 신체 부위 중 한 부분이 먼저 매트에 닿는 사람이 져요. 7. 삿발을 놓치거나 매트 밖으로 몸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8. 이긴 사람에게는 황소 대신 멋진 상을 선물로 주세요. 6월 단오 만들어 보아요. 다양한 용도의 부채. 단오날에는 부채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어요. 단오 무렵이 되면 날이 점점 더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올 여름에 더위 타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 부채를 선물했어요. 그런데 부채는 더위를 쫓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였어요. 남자들은 추운 겨울에 장식용으로 부채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어요. 판소리하는 소리꾼들은 장단을 맞추거나 흥을 돋을 때 부채를 즐겨 썼지요.
단호 부채를 선물할 때는 받는 사람에 따라 빛깔을 달리해서 주었어요. 젊은 신랑에게는 푸른 부채를, 노인에게는 흰 부채를 주었죠.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꽃, 새, 자연을 그린 부채를 선물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어떤 부채를 선물하고 싶나요? 준비물, 두꺼운 도화지, 색종이, 스팽글, 스티커, 크레파스, 플라스틱 숟가락 2개, 리본, 가위, 풀, 본드. 만드는 방법 1. 자신이 만들고 싶은 부채 모양을 상상하여 도화지 위에 그리고 가위로 자르세요. 2. 색종이, 스팽글, 스티커 등을 이용해 도화지 양면을 장식해보세요. 3. 도화지 앞뒤에 본드로 플라스틱 숟가락 2개를 겹쳐서 붙이세요. 4. 플라스틱 숟가락에 리본을 묶어 완성해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도화지를 아코디언 모양처럼 접은 다음 반으로 접어 붙여보세요. 붙였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부채도 만들 수 있어요. 6월 단오 노래 불러 보아요. 어브레이 수나 어브레이 수나 어브레이 수나 5월이라 초단오날 어브레이 수나 상탕에 목욕하고 어브레이 수나 중탕에 세수하고 어브레이 수나 오복사 댕기 드리고 어브레이 수나 주황로 저고리에 인물통 치마 갈아입고 어브레이 수나 군디나 밑에 가가지고 어브레이 수나 군디에야 올라섰네 어브레이 수나 앞산에는 잎이 피고 어브레이 수나 뒷산에는 꽃이 피고 어브레이 수나 한 번 굴려 두 번 굴려 어브레이 수나 그네 올라 헐헐 노랑치마 나풀나풀 하늘 끝에 헐헐 노랑나비 나풀나풀 그네 올라 헐헐 분홍치마 팔랑팔랑 하늘 끝에 헐헐 제비 한 쌍 비리비리